안녕하세요. 닥터 Y입니다. 오늘은 예고 드렸던 대로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면접 준비 원고, 오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어떨까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입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면접 시 꼭 나오는 질문 정리 3가지로 정리해서 말하는 스킬 등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점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와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만 3년이 채 되지 않은 주니어입니다. 3년이면은 그렇게 짧은 경력은 아닙니다. 현재 제약 세일즈 포지션에 재직 중에 있고요. 저는 현재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세일즈 포지션에만 집중해서 지원 중입니다. 네, 지금 제약 업계에 계신데 의료기기 업계로 약간 다른 트랙을 이제 지원해 보려고 하시는 세일즈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고요. 첨삭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자기소개 읽어볼게요. 우선은 안녕하세요. 모 회사 모 파트 세일즈 랩 포지션에 지원한 땡땡땡입니다. 저는 2년가량의 종합병원 세일즈 경험이 있고요. 파마스티컬, 메디컬 디바이스 제품을 담당했습니다. 파마세일즈에서는 작년 2021년에 매분기 지속 성장을 했고 4Q에는 목표 초과 달성까지 이뤘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지속해서 성장 인센티브를 수여해 했습니다. 또한 최근 회사에서 나온 신약을 담당 병원에서 DC 통과시켰고 3월부터 처방이 나올 예정입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평소 성실한 방문으로 고객과의 rappo 형성을 통해 경쟁사 공급 이슈를 빠르게 확인하여 응급 코드 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성실성, 목표 지향적 자세, 배우려는 자세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활용하여 모 회사에서 빠르게 적응 및 성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이익의 극대화, 혼자 생명의 기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드래프트를 해오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보통 이제 면접 자리에 가면은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누구님 여기 앉으시고요. 오늘 바쁘신 중에 면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면접관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땡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기소개에서는 첫 번째로 너무 길다.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인사 정도 하시면서 나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 포지션에 지원을 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하반기 지금 이 자기소개의 뒤쪽 한 4분의 3 정도는 사실 실제 면접을 진행할 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막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난 그냥 자기소개만 해달라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네. 뭐 이것까지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마 세일즈에서 작년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 이하는 일단 생략하는 걸로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남는 것은 안녕하세요. 저는 모 회사 모 파트 세일즈 랩 포지션에 지원한 땡땡땡입니다. 저는 2년가량의 종합병원 세일즈 경험이 있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처음에 자기 어느 파트에 지원한 누구입니다는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메일을 주실 때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아직 3년이 채 되지 않은 주니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자기소개 드래프트에는 2년가량이라고 쓰셨어요. 굳이
이 경력을 줄여서 쓰실 필요는 없는데 2년가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채 2년이 안 됐거나 2년이 조금 넘었거나 이런 느낌이고 3년이 채 되지 않은 이라고 처음에 저한테 인사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신다면 사실 2년과 3년은 조금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더 경력이 더 많은 거니까. 혹은 뭐 2년 뭐 6개월이라든지 2년 9개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달이면 3년이 되는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경력이 많게 이렇게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만 3년이 좀 못되게 어느 회사에서 세일즈랩을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제약 세일즈 포지션에 재직 중에 있고요 라고 이렇게 이런 구어체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뭐 제약 세일즈 포지션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저는 모모 회사에서 이전 회사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2년가량 혹은 약 2년 뭐 8개월, 2년 10개월 동안 파마스티컬, 메디컬 디바이스 제품인 모 제품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A 회사에서 약 3년 동안 파마스티컬 메디컬 디바이스 제품인 A 제품에 대한 종합병원 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간단한 동기를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이렇게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한 3문장 정도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로 이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되시겠죠. 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관련된 전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에는 모 대학에서 무슨 전공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학위가 있으시면 뭐 학위를 얘기하셔도 되고 이 정도로 자기소개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적어주신 것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먼저 장점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세일즈랩으로서 제 장점은 롱텀 릴레이션십에 적합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저는 스피커라기보다는 리스너로서 누구를 만나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는 편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자, 이렇게 하고선 끝내셨어요. 제가 보통 이제 장점은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뭐 한 가지를 이야기해야겠지만 보통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라고 해서 이분이 3가지를 첫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첫 문장이 세일즈랩으로서의 제 장점은 롱텀 릴레이션에 적합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의 롱텀 릴레이션십 장점을 보조하는 그런 서브의 개념이지 이분의 장점이 3개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 문장의 구조상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첫 번째 그 문장을 빼고 세일즈랩으로서의 저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성 얘기를 하셨다면은 3가지로 더 와닿겠죠? 3가지가 더 와닿고 이해가 됐겠죠? 장점들로 3가지 적어주신 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만나든 잘 듣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블랙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진정성, 배우려는 자세,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편, 효율성 이렇게 3가지를 적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나의 관점에서 내가 가진 세일즈로서의 세일즈 랩으로서의 장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뽑는 회사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떤 세일즈 랩을 뽑고 싶을까? 어떤 사람이 진짜 훌륭한 영업사원일까?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나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제약 혹은 의료기기 회사에서 영업사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이제 고객은 병원 혹은 의사 선생님 또는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되겠고, 또 이제 제약에서는 일부는 이제 뭐 약국이라든지 약을 코딩해야 하니까 뭐 이런 쪽에 이제 고객이 있을 거예요. 영업사원분께서 마주하시는. 그리고 그럼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 생각을 해보면 매출을 위한 조직이죠. 영업사원은 매출을 위한 조직이에요. 실제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한,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제 고객 대면 업무를 하는 조직이죠. 영업부의 업적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매출이겠죠. 그래서 매출이 높으냐, 매출을 달성했느냐, 이런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역량은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매출이 좋은 영업사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매출이 좋으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하는가? 일단 고객을 대면하는 조직이니까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이 좋아야겠죠. 그 피드백이 좋다는 거는, 관계가 좋고 피드백이 좋다는 거는 첫 번째로 이분이 여기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피드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호감을 주고, 그리고 라뽀를 형성한다는 것도 이제 신뢰를 형성한다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의 이제 스킬 이런 것들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관계가 좋다고 해서 제품을 잘 홍보하거나 제품을 매출을 잘 높인다는 건 또 100% 그렇지는 않죠. 관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병원 관계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 우리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지 이게 매출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전문적 지식의 측면에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의 특징에 맞게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전달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지, 관계적인 측면과 전문적인 측면이 다 있어야지 고객으로부터 피드백도 좋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일반적인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성실하고 효율적이고, 이것도 맞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많은 고객을 효율적으로 만나고 관리할수록 또 매출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성실한 직원을 싫어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거나 효율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덕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부로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역량들, 훌륭한 영업부 직원이 가져야 되는 역량들이 회사 측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서 이 답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라포 형성에 있어서, 신뢰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하죠. 저는 진정으로 교수님들을 대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는 교수님, 과장님들과는 상대적으로 라포를 좀 더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면접관의 입장에서 제가 듣는다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고객들과는 상대적으로 라포를 빠르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못 알아주는 다른 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고객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랑은 상대적으로 라포를 잘 형성을 못한다는 건가? 이 사람은 뭔가 케미스트리가 맞거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서 조금 좋은 성과를 보이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회사가 원하는 직원 역량은 나를 알아주는, 나랑 잘 맞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잘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감을 주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을 두루두루 그분들에 맞게 그분들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영업 전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영업사원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고객이 아니라 내가 고객에 맞추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진정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성이 통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주시는 분들과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나를 오히려 제한하는 느낌의 이제 기술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을 대할 때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객들과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저의 고객들이 저의 그런 진실됨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제가 하는 영업 방법과 제가 전달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떤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영업 1등을 했습니다. 2021년도, 21년도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그게 이런 나의 진정성을 알아주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진정성을 알아주신 고객의 실제 피드백을 있으면은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피드백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쉐어하시면서 본인을 자랑을 하는 장점은 자랑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실제적인 예와 실제적인 성과랑 이어서 요 진정성과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리스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만나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 중요하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럼 이거를 설명하는 그 다음 문장들을 볼게요. 교수님을 뵐 때나 선배들을 볼 때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하는 편이고 이러한 부분을 영업에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학술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나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메시지로 접근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던가 인생 또한 교수님께 배우는 것이 많은데 이러한 배움의 자세가 라포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도 라포에 대한 부분이었고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도 관계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약간 장점이 겹친다. 그리고 역량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영업사원의 역량은
관계도 잘 맺고 전문적인 정보도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관계에 집중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영업사원이 좋은 영업사원의 역량 가운데 배움이 중요한가? 고객한테 내가 배우러 가는 게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조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객은 고객께도 뭐 여러 누구에게나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영업부의 일하는 목적을 생각할 때 고객이, 교수님이 과연 나를 가르쳐주는 배움의 대상인가, 내가 배우는 입장인가, 학생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누구나 나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은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내 말 잘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뭐 누구를 가르쳐주는 것도 뭐 즐거울 수는 있으나 영업의 목적과 배움이라는 그 컨텐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할 때 약간 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배워서 라포를 형성한다는 것도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정성이나 뭐 배우는 자세, 저는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와 경청하는 자세,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잘 듣고 그 니즈에 맞게 진정으로 고객에 필요한 우리 제품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첫 번째와 컴바인을 한다면 조금 더 관계를 빌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으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나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서 영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 스토리의 흐름상 조금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 효율적으로 접근하려는 편입니다. 많은 병원을 담당하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따라서 업무 진행에 있어 고객의 캐파와 세일즈 기반으로 저만의 루틴을 만드는 편이고 지속해서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과정과 시도는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걸 위해서 루틴을 만들고 효율성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냐, 어떤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높게 뭔가 일을 했느냐, 요 결과물, 그런 스토리, 나만의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노력을 한 결과 제가 이런 성과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효율성에 있어서 이미 증명된 굉장히 효율적인 직원입니다. 요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지 장점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뭐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저의 의견이고, 저는 사실 영업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부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뭐 다를 수도 있어요. 회사마다도 필요로 하는 영업부의 인지상이 조금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회사를 분석을 하시고 회사와 영업사원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덕목이 뭘까? 그리고 그 최고의 덕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를 잘 연결을 지어서 조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기 나온 대로 그냥 마무리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일즈 랩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영업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고객에게 고객과의 신뢰관계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통해서 제가 영업에서 이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 번째, 그리고 저는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 이런 루틴들과 이런 효율성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이러이러한 효율성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늘 이제 앞에 한번 하고 중간에 설명을 하고 뒤에 이제 임팩 있게 그 서머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의 영업사원으로서의 장점은 첫 번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라포 형성,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이런 영업부로서의 장점, 세 번째, 효율성을 추구하는 저만의 루틴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한 이런 장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한번 짧게 요약을 하고서 마치시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들이 참 이거 세 가지였구나,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장점까지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리해 주신 것 가운데 단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Y였습니다.